네, 안녕하세요. 차트의 예술을 입힌 남자 주식커백입니다. 4월 15일 즐거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즐겁다고 하기보다는 어제 또 이제 뉴욕 시장이 자 보시면 알겠지만 또 어제는 또 저희 디커플링 됐었죠. 근데 오늘은 또 커플링 될까봐 또 무서운 부분이 좀 있어요. 뉴욕 주식 좀 살펴보면 주요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된 가운데 연준의 공격적 긴축에 대한 의료로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0.33% 하락, S&P 500 1.21% 하락, 나스닥 2.1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JP 모건의 순이익이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이달은 웰스파고의 실적이 모기지 금리 등 급등에 이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이제 좀 나오고 있고 이런 게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우려를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다른 하락의 요인이죠. 자 머스크 뭐 트위터 전액 현금으로 사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인수를 제안한 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와 트위터 주가가 이제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면 트위터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테슬라 보유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한 거죠. 이게 리스크로 작용을 한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뉴욕 유가 같은 경우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상승을 했습니다. 뉴욕 상하권에서 5월물 서부텍스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2.70달러, 2.6% 오른 배럴당 106.9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정부가 15일 사적 모임과 모임 인원과 영업 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도입한 거리두기를 내주에 사실상 종료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벌써 거리두기 한 게 2년이 됐네요.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 모임이 최대 10명,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방 등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 영화관,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먹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으나 내주부터는 다시 이제 허용될 방침이라고 하는데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현행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네, 뭐 이제 뭐 보시면 뭐 쇼박스, 뭐 CJ, CGV, 뭐 영화 관련주나 뭐 극장 관련주들 몇 가지가 좀 눈에 띄겠네요. 조금씩 단기적으로 한번 차트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인플레와 맞짱, 뭐 대형마트, 식품주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제 물가 상승 우려가 증시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방어주가 이제 좀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 내용인데 고물가 상황에서 원가 상승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실적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없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가격이 올라도 소비를 줄일 수 없는 생필품을 파는 기업, 뭐 고객 충성도가 높아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 이탈이 적은 기업, 이런 거를 이제 물가 방어 종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뭐 이 기사에서는 대형마트, 생필품 업체,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주, 보험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안전하긴 해도 아마 적금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런 쪽으로 잠깐 소나기는 피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이죠. 국내 증시 대장주인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4일 약세를 보이면서 또 신저가에 가까워졌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순매도세가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좀 보이는데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제 전면 봉쇄 조치에 나서자 반도체 수요 위축 우려가 부각된 것이라고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중국이 이제 반도체 굵기예요. 반도체가 올 1분기 1월부터 3월 반도체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줄어든 것으로 좀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홍콩의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4일 중국 관세 당국인 해관 총서 자료를 인용해 올 1분기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이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뭐 지난해 1분기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이 2020년 1분기 33.6%에 급증했던 것과 대비되죠. 예, 그때부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이제 점점 조정을 받으면서 쭉 내려오고 있다는, 급증한 했는데 감소를 하고 있죠. 반도체 굴기를 꿈꾸는 중국은 정부 주도로 독자적인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이제 시동을 조금씩 걸고 있고, 뭐 이제 하이실리콘, 뭐 팹리스, 그다음에 SMIC, 뭐 이제 파운드리죠. YMTC, 낸드 플래시, 같은 기업을 주축으로 이제 최근에는 반도체 장비 회사를 키우는데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연일. 이러한 종합적인 원인들이 반도체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배터리데이 2022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배터리 업계는 급속히 확산되는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기술 간 경쟁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있죠.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배터리 데이는 국내 대표 글로벌 완성차, 뭐 현대차를 비롯해 삼성 SDI, SK온,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도 있겠죠. 포스코홀딩스 등 국내 배터리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의 미래 기술 전략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K 배터리 생태계를 견인하고 있는 PNT, EM 플러스, 하나기술,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등 배터리 공정 장비 소재 산업의 최신 기술 트렌드가 소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뭐 PNT 같은 경우는 전극 공정 장비 기술 뭐 트렌드를, 하나기술은 조립 장비 기술 방향과 차세대 장비 기술 공개하고,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 도전제 기술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련주들을 한번 꾸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상당히 어려운 시장일 것으로 예상이 돼요, 확실히. 금일 시장이고 약세장에다가 전일 미국 시장도 안 좋았고, 그리고 반도체도 계속 우하향하고 있고, 투심에 확실히 영향을 끼칠 것이며 기회가 와도 못 잡는 시장 분위기일 듯합니다. 금일은 정말 짧게 치고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뭐 그냥 하루 잘 넘긴다는 마음으로 시장 대응을 할 것이며, 또한 투심이 너무 굳지 않도록 비중을 줄여서라도 투자해 볼 생각입니다. 어떤 그런 뭐 이제 몸만 푸는 그런 날을 좀 보는, 그러니까 워밍업이죠. 몸을 좀 데우는 역할만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보낼 생각입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조심히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